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아직까지 미국 주식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수익 구간일 것 같은데요. 자, 예상대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 발표가 있었고 또 예상대로 주가는 튀어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날아올랐는데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까지 포함한 4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하는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자, 실적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이 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최근에 몇 주간 조정이 있었죠. 자,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함께 11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이 테이퍼링 시작을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한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악재는 털어졌고 오늘 회의 결과 역시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상승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65%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4%나 상승을 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나스닥이 한번 상승을 시작하니까 정말 거침이 없네요. 자,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 역시 국채금리의 하락과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기조가 시장에 깔리면서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매달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인 다음 앞으로 경제 전망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200억 달러에서 150억씩 줄어들면 이번 달은 1,050억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달도 150억이 줄어들게 되니까 12월엔 900억 달러까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이후로는 고용지표 등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을 참고해서 더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하겠다는 말인데요. 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번 테이퍼링의 시작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자, 테이퍼링은 시작을 하지만 금리 인상은 먼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연준은 그동안 이 연준이 원하는 고용지표와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자, 이 두 가지 목표치가 아직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최근에 물가 상승엔 허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 사태 등 내년 초 정도엔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연준의 기조는 현재의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뜨겁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의 10월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0월 민간 부문은 전월보다 57만 1,000명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월가의 예상치인 39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자, 고용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연준에서도 특히 신경 써서 지켜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5월에 88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로 8월에는 34만 명대까지 떨어졌는데 9월엔 56만 8천 명에 이어서 10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고 멈췄던 경제가 활기를 찾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 감염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자, 외부 활동이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였다고 해도 무방하죠. 백신이 있어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도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보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먹는 치료제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과 더불어서 전기차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클라우드, 메타버스,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들이 포진해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과 같은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중장기 투자와 변동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훈풍이 불고 미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냉탕입니다.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자, 코스피는 3천선이 무너지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자,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오늘 겨우 1001.43으로 10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환율을 살펴보시면, 자, 지난 1월 4일 1082.5원인 최저점을 찍고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1월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말은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큰 돈이 들어와야지 이 주가에 탄력이 생기고 코스피와 코스닥 등 전반적인 지수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야 하니까 손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 투자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투자금을 높은 환차익으로 빼나가는 것이죠. 자, 외국인의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9,607억 원 순매도를 했고 한 달 동안에는 3조 7,333억 원 순매도,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9조 6,95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좋으니까 환차익까지 포함해서 돈을 다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이고요. 개인들이 아무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을 매수해도 오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영향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코스닥을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3,139억 원 순매수, 그리고 한 달 동안은 4,209억 원 순매수를 했고 3개월까지 봐도 4,886억 원 순매수로 이 코스닥에서의 전반적인 기조는 매수세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덜 밀렸고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비행과 오늘 3위까지 올라온 LNF 등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국내는 2차전지가 대세인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테마별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중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바로 2차전지 ETF였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2차전지 ETF죠.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IT라는 티커로 유명하죠. 47.4%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LIT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인데요. 미래에셋에서 운영 중이고 미국의 LIT라는 티커로 먼저 상장이 되어 있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바꿔서 상장이 되어 있죠. 자, 역시 2차전지 ETF의 이 성장성과 수익률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LIT인 이 글로벌 리튬 외에도
중국의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국내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과 같은 ETF에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이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와 함께 국내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